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나 싶더라고요.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문득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예전엔 쉽게 기억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나이가 드는구나 하는 현실이 확 다가오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6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면서 못 들은 척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나이 든다는 게 무서운 건 당연한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게 되고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하나 둘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켜면 온갖 질병 이야기가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듣다 보면 뭘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걱정들이 제 하루하루를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걱정은 빚과 같단다. 미리 해봤자 이자만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들도 많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예전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바빴는데 지금은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쉽지 않죠. 몸이 아플 때나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완전히 두렵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 보고 싶어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 해요.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주변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마치 이웃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처럼 말이에요. 완벽한 답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나도 괜찮고 졸음이 와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천천히 찾아보면서 말이에요. 나이 든다는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막막할까요? 아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 때문인 것 같아요. 늙으면 쓸모 없어진다. 나이 들면 집만 된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나이 드시면서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셨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 든다는 게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옆집 할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정말 밝으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편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젊었을 때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써야 했는데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 시선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무리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어때, 내가 편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나무를 보세요. 어린 나무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이 든 나무는 깊은 뿌리와 두터운 껍질로 온갖 바람과 비를 견뎌내잖아요. 봄에 새싹이 나는 것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도 그만큼 아름다워요. 겨울 눈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의 모습은 오히려 더 든든해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나이 든 후의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깊이와 여유로움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나이 든다는 건 인생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야. 젊었을 때는 이것도 가져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필요한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대단한 일을 해야 의미 있는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자와 잠깐 대화하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는 것, 창밖으로 새 소리 듣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물 흐르는 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높은 산에서 시작된 물은 처음엔 세차게 흘러내리다가 계곡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면서 점점 더 깊고 고요해져요. 바다에 이를 때쯤엔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죠. 사람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급하게 어딘가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천천히 흘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옛날 어떤 현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봄꽃이 아름다운 건 봄이어서이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건 가을이어서이다. 각자의 때가 있고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저도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좋은 점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경험이라는 건 정말 값진 재산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어떤 걸 포기해야
진짜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와 똑같아요.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아, 나도 저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들도 직접 경험해봐야 알겠죠. 나이 든다는 건 어쩌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고학년이 되는 것과 같아요. 1학년 때는 모든 게 어렵고 복잡했지만 고학년이 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다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옛날 어떤 현명한 분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어느 마을에 나이 든 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자라온 아주 큰 나무였죠. 어느 날 젊은 나무들이 그 늙은 나무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나무 봐. 이제 껍질도 거칠어지고 가지도 휘어졌어. 우리처럼 곧고 매끈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태풍이 몰아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젊고 고든 나무들은 바람에 꺾이거나 뿌리째 뽑혔는데 그 늙은 나무만 끄떡없이 서 있더래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 센 바람을 견뎌냈나요? 그랬더니 늙은 나무가 대답했어요. 젊은 나무들은 바람과 싸우려고 해서 부러졌지만 나는 바람과 함께 흔들렸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언제 굽혀야 하는지를 배웠거든요. 참 지혜로운 이야기죠. 나이가 든다는 건 무조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래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마을에 물을 길어다 주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젊은 사람들은 저 할머니는 이제 힘도 없으신데 왜 물을 길어다 주실까 하고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는 다른 방법을 쓰고 계시더래요. 젊은 사람들은 큰 물통을 들고 힘으로 날랐는데 할머니는 작은 물통 여러 개를 천천히 나르시면서도 결국은 더 많은 물을 길어다 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젊었을 때는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머리로 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은 이것만, 내일은 저것만 하면서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현명한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젊은 불은 세게 타지만 금방 꺼지고 늙은 불은 천천히 타지만 오래 간다고요.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항상 급한 일일수록 천천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한 번에 제대로 되니까 결국은 더 빠른 거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마을에서 가장 빠른 젊은이와
가장 느린 할아버지가 같은 곳으로 가게 됐대요. 젊은이는 뛰어가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젊은이는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오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할아버지는 올바른 길로 천천히 가서 더 일찍 도착하셨다고 해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느리다고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지혜를 담은 이야기죠. 지혜로운 분이 깨달은 걸 우리 상황에 맞춰보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인생의 지름길을 아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리저리 헤매면서 돌아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어떤 현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이가 든 사람은 지나온 길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걸 보면, 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주고 싶어져요.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겪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물맛이 변하지 않고 항상 깨끗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그 우물은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때문이라더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 우물이 더 좋아 보이지만 오래된 우물의 물이 더 깊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현명한 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라고요. 우리도 나이 든다는 걸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잠깐 멈춰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마음 살펴보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 뭔가 싶었거든요. 마음을 들여다본다니, 그게 뭔 소리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분이 어떤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시작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해요. 창밖을 보면서 어제는 어땠지? 오늘은 어떤 기분이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히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가끔 이상한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무거워져 있거나 반대로 작은 일인데도 기분이 좋아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 손자가 전화 한 통 해준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이런 걸로 행복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텔레비전에서 나쁜 뉴스를 봤을 뿐인데 하루 종일 우울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굳이 나쁜 뉴스를 많이 볼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마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어요.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지, 어떨 때 평온한 마음이 되는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플 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이제 정말 늙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아, 지금 내가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 좀 나아져요. 무서운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래, 무서울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손자가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마, 하지 않고, 그래, 무서울 수 있어.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하고 다독여 주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다독여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 그럴 수 있어.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 들 때도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언제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말이에요. 저는 아침에 새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순간에 아, 지금 이 순간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손자녀들 사진을 볼 때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럴 때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일부러라도 그런 순간들을 더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새 소리가 좋으면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둔다든지,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말이에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꽃이 잘 자라고 어떤 풀이 자꾸 나는지 살펴보면서 좋은 건 더 기르고 나쁜 건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거죠. 나이 들어간다는 두려움도 그냥 마음의 잡초 같은 건 것 같아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너무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가끔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두려운 생각이 들면 또 왔네 하고 인사해요. 마치 자꾸 찾아오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하는 것처럼요. 또 오셨네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완전히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되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매일 할 필요도 없고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기만 해도 충분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며칠 깜빡하다가 다시 생각나면 하거든요. 마치 물 주는 걸 깜빡한 화분처럼 생각날 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나 자신과 친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언제 편안하고 언제 불편한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걱정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나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할머니 이야기예요. 올해 73이신데 예전에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60 넘어서부터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손녀가 결혼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돌봐달라고 부탁받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든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젊은 엄마가 모르는 걸 할머니는 다 아시더래요. 아기가 왜 우는지,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이면 좋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박 아저씨 이야기도 있어요. 65세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정말 우울해 하셨거든요. 이제 나는 빈둥거리기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재주로라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래요. 특히 옛날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고 해요. 어른들이 모르는 옛날 놀이나 전래동화 같은 걸 아시니까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하시는데 아이들이 기다린다며 정말 즐거워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얻은 것도 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도 있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몇 년 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하셨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서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간단하게라도 오늘 한 일, 만난 사람, 느낀 점을 적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줄도 어려워하셨는데 점점 나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일들을 떠올리면서 적다 보니까 추억도 되살아나고 가족들과 대화할 거리도 많아졌어요. 지금은 매일 일기 쓰는 재미로 산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세요. 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또 다른 분은 저희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 할머니인데요. 80이 가까우셔서 자식들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본인은 일하는 게 좋다고 하세요. 그분 말씀이 집에만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고 몸도 굳는 것 같은데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일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전만큼 빠르게 일하지는 못하시지만 단골 손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재미로 온다면서요. 나이 들어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만난 분도 기억에 남아요. 90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휠체어를 타시면서도 늘 웃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밝으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자유롭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창밖을 보시면서 날씨 변화를 관찰하시고 간병사분들과 이야기하시는 걸 낙으로 여기세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들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가끔은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하세요. 다만 그런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신 거죠. 김 할머니도 가끔은 내가 언제까지 손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하세요. 박 아저씨도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나이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도 하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각자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다라는 마음 말이에요.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작은 변화들이 일상을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이 권사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65의 남편분을 여의시고 혼자 사시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 나 혼자 늙어가야 하는구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화분을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파슬리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게 되셨죠. 지금은 베란다가 작은 정원 같아요. 매일 아침 물 주고 상태 확인하시는 게 하루 일과가 되셨고, 식물들이 나를 기다린다며 일찍 일어나세요. 더 신기한 건 이웃들이 식물 키우는 비법 물어보러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혼자 계신다고 외로워하셨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신 거죠. 나이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요즘에는 내년에는 어떤 꽃을 심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동네 이발소 사장님도 재미있는 분이에요.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세요. 손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시더라고요. 젊은 이발사들이 빨리빨리 하는 것과 달리 사장님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단골 손님들이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도 빨리빨리인데 여기서는 여유롭게 머리도 깎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요. 나이가 들어서 생긴 느긋함이 오히려 장점이 된 거죠. 사장님도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애썼는데 내 방식대로 하니까 더 잘 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에 맞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신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 계시는 할아버지인데요. 75이신데도 정말 건강하세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매일 계단 걷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건데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한 층씩 늘려가시면서 지금은 20층까지도 거뜬히 오르세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 올라가지만 나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각 층마다 잠깐씩 쉬어간다고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좋다고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도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만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말고 내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게 비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도 인상 깊었어요. 80이 넘으셨는데 컴퓨터를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손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시작하셨다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마우스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자 하나 치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더니 지금은 손자와 매주 화상통화를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는 모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패하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잘 안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손자 얼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저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던 분인데
70의 가게를 정리하시고 나서 뭘 할지 몰라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날이 많은데 이 할머니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매일 갈 수 있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처음에는 다들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의기소침해 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으신 거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셨어요. 예전처럼 빠르게 할 수는 없지만 대신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또 중요한 건 나 혼자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신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실패와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권사님도 처음에 키운 식물들은 다 죽였다고 하시고 이발소 사장님도 손님이 줄어들까봐 걱정 많이 하셨다고 해요. 컴퓨터 배우신 할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고 봉사하시는 할머니도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의심하는 날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셨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럭저럭 해도 된다는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권사님은 식물이 죽어도 다시 심으면 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하시고 이발소 사장님은 완벽한 머리 모양을 만들지 못해도 정성스럽게 해드리면 손님들이 만족해 하신다고 하세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천천히의 장점을 발견하신 거죠. 경비실 할아버지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각 층의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하시고 컴퓨터 배우신 할머니는 천천히 배우니까 더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제 일상에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간단한 방법부터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짧은 순간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고 귀찮아하는 대신 새로운 하루를 만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별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해보니까 아침 기분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다음은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서 수고 많았어 라고 한 마디 해보세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름이 늘었다고 싫어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아침 식사 준비할 때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물 끓이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창밖을 한번 보세요. 날씨가 어떤지, 하늘 색깔이 어떤지, 새 소리가 들리는지 잠깐만 살펴보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잠깐이라도 자연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도 들고요. 차나 커피 마실 때는 더 좋은 기회예요. 첫 모금을 마시기 전에 잠깐 향을 맡아보세요. 그리고 이 따뜻함이 좋네 하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마시지 말고 혀끝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의 여유가 만들어져요.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잠깐 가져보세요. 직접 만들었다면 수고한 나에게 고맙다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세요. 짠맛, 단맛, 따뜻함, 부드러움 같은 것들을 하나씩 느껴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급하게 넘겨버리던 것들인데 이렇게 하면 밥 먹는 시간이 작은 휴식 시간이 돼요. 집안일 할 때도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따뜻한 물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비누 거품이 그릇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깨끗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우리 집이 깨끗해지고 있어 하면서 하면 기분이 달라져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집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빨래 넣을 때는 햇빛이나 바람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연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고요. 텔레비전 볼 때도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무작정 채널을 돌리지 말고 오늘은 뭘 볼까 하고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네 또는 별로네 하고 내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뉴스를 볼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나쁜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상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되 너무 깊이 빠져들지는 말아요. 산책할 때는 더 좋은 기회예요. 걷기만 하지 말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주변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 대화 소리, 새 소리 같은 것들을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과거나 미래 걱정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 정말로 들어보세요. 대답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고 대화하는 재미도 더 커져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를 간단히 돌아보세요. 오늘 좋았던 일이 뭐가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이런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만 마음을 써서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빡하기 쉬워요. 저도 며칠 하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나면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편안해져요. 가족들과 함께 해보셔도 좋아요. 우리 오늘 하루 좋았던 일 이야기해볼까? 하면서 저녁 시간에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하루를 알게 되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더 풍성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가족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손자녀들과는 세대 차이가 클까? 배우자와는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많아지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자식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전화해도 괜찮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연락 안 하시면 오히려 걱정된다고 하면서 바빠도 엄마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식들도 나를 궁금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연락하려고 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생각났어.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하면 자식들도 편하게 받더라고요.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요. 오늘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 샀다.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봤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조언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들어달라고 할 때만 말해요. 대신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고 힘들다고 하면 그래, 힘들겠네.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해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손자녀들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 취향을 모르겠어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있을 때 괜히 젊은 척하거나 요즘 말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답게 있으면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신기해해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어?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정말 재미있어 해요. 우리에게는 당연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모험 이야기 같은 거죠. 또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럴 때 할머니는 이것도 몰라 하지 않고 천천히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해요. 서로 다른 걸 알려주고 배우는 관계가 되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들이 더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더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거든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도 변했지만 저 사람도 변했겠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서로 나이가 들면서 불안한 마음도 많아지고
고집도 세지고 몸도 불편해지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늙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 같기도 해요. 혼자 늙어가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게 생활의 질을 좌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친하게 지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하려고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나 요즘 근황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어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교류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거든요. 가끔 이웃분이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드리려고 해요.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반찬 좀 나누어 드릴까요? 병원 갈 때 같이 갈까요? 이런 작은 도움들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든든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가족이나 일 때문에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들과는 가족과 다른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식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도 친구들과는 편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비슷한 처지이니까 이해도 잘 되고 격려도 해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방식에 익숙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완전히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이든 친구든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조금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 중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보통 저녁 식사 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요.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옆에 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생각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점점 익숙해지니까 여러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가끔은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친구들과 놀던 기억, 학교 다닐 때 일들. 그때는 지나가는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소중한 추억이 된 거죠. 젊었을 때 일들도 떠올려봐요. 결혼할 때의 설렘,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힘들었던 일들을 헤쳐나갔던 기억들.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아픔도 있었죠.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기억들도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아픔도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겨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뿌듯함도 들고요. 특히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떠올라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묵묵한 뒷바라지, 친구들의 격려, 가족들의 사랑. 혼자 해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저절로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그때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리기도 해요.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봐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래도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봐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껴져요. 자연을 생각하는 시간도 좋아요. 창밖을 보면서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자연의 순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가 봄에 새싹을 트우고 가을에 잎을 떨구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느껴요. 겨울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나이 드는 것도 끝이 아니라 다른 단계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기도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요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평온한 공간이 있거든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고요함을 느껴봐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 걱정도 미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만 있어 보는 거죠.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내일 뭐 하지? 아까 그 일은 잘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숨쉬기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껴요. 표면적인 걱정들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건강, 가족, 평화로운 마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아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봐요.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한정된 시간이니까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아끼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져봐요.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다음 주에는 누구를 만날까? 계절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작은 기대들을 마음속에 품어보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들을 기대해봐요.
내일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봐야지. 다음 주에는 친구를 만나야지. 봄이 오면 꽃 구경을 가야지. 이런 작은 기대들이 삶을 밝게 만들어줘요. 이런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제일 좋은 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명확해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더 깊이 느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요. 이런 시간은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혼자 있게 될 때, 마음이 조용해질 때 가져보시면 돼요. 매일 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방법도 없어요. 그냥 가끔씩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나이 들어가는 것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나이까지 들어가니까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으면서 며칠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온갖 나쁜 생각들만 머릿속에 돌고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그때 정말 두려움이 뭔지 제대로 느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두려워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걱정은 빚과 같다. 미리 해봤자 이자만 붙는다는 말씀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때 가서 대처하자. 지금은 지금을 살자고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도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진 적이 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의료비는 늘어나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딸아이에게 털어놓게 됐어요. 그랬더니 딸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만큼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간의 갈등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더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고 세대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기거든요. 작년에 손자가 진로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웠을 때 저도 이런저런 말을 했다가 며느리와 갈등이 생긴 적이 있어요. 요즘 애들을 몰라서 그러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운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도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더니 며느리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움도 큰 어려움 중 하나예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서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희 동네 할머니 한 분은 남편분을 여의시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하시면서 매일 우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빨리 따라가고 싶다고 하시던 분이 나중에는 남편 목까지 더 살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걱정하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가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치매나 중병 같은 건강 문제는 더욱 큰 시련이에요. 저희 친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온 가족이 절망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했는데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계세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웃으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완벽하게 나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할 수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작은 것에서 기쁨 찾기예요. 큰 행복은 아니어도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모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하루만 더, 이번 주만 더 하면서 조금씩 버텨나가는 거죠. 희망을 완전히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다. 다음 주에 친구를 만난다. 봄이 오면 꽃이 필 거다. 이런 작은 희망들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중요해요. 미래를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만 잘 넘기자 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요. 앞으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요. 나이가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지혜인 것 같거든요. 젊었을 때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정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 편안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완전히 욕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가끔은 저 옷도 예쁘네, 저 음식도 맛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대부분은 없어도 괜찮네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꼭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친구들과 비교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비교해봐요. 어제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나? 어제보다 감사한 마음이 늘었나? 이런 식으로요. 작은 진전이라도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해줘요. 오늘은 좀 더 여유롭게 했네. 오늘은 짜증내지 않고 넘어갔네 하면서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늘려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감사 인사도 자주 해요. 가족들에게는 고마워, 이웃에게는 수고 많으세요. 가게 주인에게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좋아하시고 저도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건강 관리는 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꾸미거나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의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해도 예전만큼 잘 들리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해요. 못하는 일에 아쉬워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도 더 느끼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도 충분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특별한 재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새 소리가 들려서 좋고 따뜻한 햇살이 좋고 맛있는 음식이 좋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좋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였어요. 물론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안 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는 마음으로 지내거든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요. 내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도 줄이려고 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지금을 위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실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실수했을 때 에이, 왜 그랬지? 하고 짜증내지 말고 다음에는 조심하자 하고 넘어가요. 자식들에게도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간섭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인생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걱정은 되지만 그 걱정을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하죠. 손자녀들과도 편안하게 지내려고 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요.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새로운 기술이나 요즘 문화 같은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젊은 에너지를 보면서 활력도 얻고요. 건강관리도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히 해요.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프면 왜 아플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몸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적당히 쉬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만큼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필요한 건 사고 필요 없는 건 사지 않고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억지로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는 만나면 만나는 대로, 안 만나면 안 만나는 대로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요. 이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젊었을 때처럼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고, 남과 비교하게 될 때도 있고, 걱정이 앞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빨리, 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괜찮아, 천천히 가자 하고 마음을 다독여 주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나이 든다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받아들여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빨리 달려야 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 주변 풍경도 더 잘 보이고 놓쳤던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따뜻함, 지금 보고 있는 창밖 풍경,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서 얻는 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지금까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셨기를 바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
나이 든다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지혜를 얻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어요. 젊음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이 든 후에도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옛 성인들의 지혜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오래된 나무가 태풍을 견뎌내는 법을 아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바람을 견디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간단한 방법들도 배웠고요. 차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방법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을 거예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맺어나가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을 가지는 법,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법,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그 두려움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한 경험이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거든요. 젊었을 때 힘들었던 일들, 기뻤던 순간들, 슬펐던 기억들, 사랑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보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그 보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보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가족과 나누는 대화도 새로운 기쁨이고, 이웃과 나누는 인사도 새로운 연결이에요. 거창한 것들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각자의 속도로 가시면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하루 짜증내지 않고 넘어갔다면 성공이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다면 성공이고, 자신에게 수고했어 하고 말해줬다면 그것도 성공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되고, 이번 주에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다라는 마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간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햇빛이 구름에 가려져도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닌 것처럼요.
이 이야기들을 언제든 다시 들으셔도 좋아요.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언제든 돌아와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나도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도움이 됐어 라고 하면서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고 그 과정 안에도 충분한 기쁨과 의미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